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포겟 부동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분위기 달라진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전월세 시장 임대 차난이 충격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부동산으로 쏠려 있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이는 거래 절벽 현상까지 이어졌고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거래량과 변동률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약 한 달 정도가 지나갔고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임대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매매가 하락이 멈췄고 거래량과 상승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선도를 하고 있는데 보통 3, 4월 달에 이사철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재개까지 겹치면서 전세값도 오른다고 합니다. 민간 도시정비 사업과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 등 기대감으로 최근에 가격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추이를 그래프로 놓고 봤고요. 2021년 7월 달에 정상적인 거래량을 유지를 하면서 4,600여 건의 거래량이 2022년 3월 기준으로 938건까지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이 대략 70%에서 80%까지 거래량이 하락을 했다고 무방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거래량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이 이유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를 일시적으로 죽인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출 규제가 언제쯤 일어났냐면 9월 달에 DSR 차등 규제가 발표가 되면서 6개월씩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에 DSR 규제가 1단계가 적용이 현재 되고 있고 DSR이 어떻게 완화되는지에 따라서 거래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2월까지 반등이 없었던 거래량이 3월 달에 반등을 했었던 이유는 급매물과 호가를 낮춘 매물들이 소화가 되면서 이 매물들이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서울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지상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매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화가 될 수밖에 없고 국지적으로 몇몇 지역에서는 신고가까지 발생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인데 진입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 급매물과 호가가 낮춰진 매물에서 진입하기가 좋았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급매물과 호가가 낮춘 매물들을 소화시켜주면서 거래량이 올라갔다. 국지적으로 신고가가 발생할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급매물이 소진되는 가운데서 지역 단지별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매도 심리가 꺾이고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에서 점점 매도자 우위인 시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GTX A부터 F까지 실현될까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도 나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 이어서 군포시까지 GTX를 유치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GTX를 유치가 되면 당연히 표는 그 사람에게 몰릴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성향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TX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가장 사업성이 좋다는 A 노선은 현재 착공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 노선은 아직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판단 하에 예비 타당성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A 노선과 C 노선은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B 노선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D 노선, E 노선, F 노선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각 지역별로 유치를 하다 보면 모든 역에 정차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GTX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일반보다는 조금 더 빠른 급행열차라든가 이렇게 변질이 될 것 같아요. 전체가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울역과 청량리, 삼성역을 지나는 트라이앵글에 지나는 노선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앞전 영상에서 무주택자분들의 스탠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을 때도
기준으로 세개 구간을 지나치는 GTX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덕정역, 의정부 이렇게 지나는 역을 사지 않아도 군포에서 금정을 간다거나 아니면 인덕원역에서 과천을 간다거나 이렇게 한 정거장을 거쳐서 GTX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그래도 GTX역의 상승률을 따라가진 못하더라도 TX의 역에 버금가는 상승률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서 주택을 매수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C노선 같은 경우는 덕정역에서 삼성까지 즉 강남을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를 드렸고 A노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탄에서부터 강남을 관통을 하고 서울역까지 지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A노선과 C노선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노선과 C노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들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들은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B노선과 D, E, F노선은 추후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GTX에 대한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은 쉽게 하락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주변의 인프라와 교통 호재, 교육의 여건, 환경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 쉽게 하락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전국과 서울, 그 다음에 강서, 송으로 주요 입지 도시만 한번 봤고요. 하락세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1% 그리고 보합권까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상승을 기록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국 아파트는 3월 중순부터 상승을 하고 있으나 4월 4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0.01% 약보합권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 밖에도 서울과 강서, 송의 입지가 좋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강남과 서초, 송파에서 중요 입지 도시가 터지고 있고 신고가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국지적으로 뭐가 나타난다?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화 기조로 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도 우려될 것으로 보이고요. 입지적으로 달리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양극화는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전월세 8,600가구가 사라졌습니다. 임대차난에 대한 우려가 벌써 발생이 되고 있는데 4월 기준으로 임대차난이 벌써 발생되게 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었던 만료가 되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부동산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전월세 시장의 충격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전월세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서 매매가는 한 번 더 들어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 전월세 매물 한 달간 16% 이상 감소가 됐고 대출 재개 등 영향으로 매물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만기, 매물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이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1회 연장을 해줄지, 연장이 없이 그냥 2년으로 갈지 3년으로 갈지 이거를 명백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5월 이후기 때문에 지금보다 전월세 시장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만 보면 전세와 월세 물건을 따로 따져도 하락폭은 비슷하다. 서울 전세 매물은 31,791건에서 26,442건으로 약 17%가 줄어들었고 정말 많은 감소폭입니다. 월세는 19,824건에서 16,117건으로 16.7% 감소, 약 17%가 감소했습니다.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세가, 안정세를 유지한다는 거는 50%에서 55%의 전세가율을 유지를 하면 안정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고 곳곳에서 전월세 최고가 기록이 새롭게 나온다. 전월세 신고가 기록이 나오면 나올수록 전월세 시장에 가격 상승이 되면 하방 경직성을 받쳐주는 전월세가 들어 올려주면 매매가는 당연히 그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대차법 시행이 도래하는 오는 8월 전후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2+2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과 전월세 상한율 5%죠. 이런 매물들이 시장에 풀릴 수 있지만 임대인들, 집주인들은 보상심리로 신규 계약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올릴 수 있다. 당연히 5%밖에 상한선을 두지 못했었던 임대인들은 열받아서더라도 보증금과 월세, 전세 금액을 최대한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을 거란 말이죠.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오는 7, 8월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28가지 규제 정책과 압박 속에서 부동산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정책과 싸우면서 과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변화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5월 10일 날 취임식이 시작이 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알아봤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